자, 거기 1페이지 보면은, 자, 그래서 이제 3단원 항상성과 몸의 조절. 자, 이거 중학교 때도 조금 배웠던 내용이니까 생각이 안 날 수도 있겠다. 그지? 뭐 2학년 때 배우는 내용이라 뭐 생각이 안 날 수도 있겠는데,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하고 겹치는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그지? 그래서 항상성과 몸의 조절이란 단원이고, 근데 크게 세 가지 배울 거거든. 첫 번째는 이제 신경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러니까 첫 번째 신경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고, 두 번째는 말 그대로 이제 요 제목에 나와 있는 항상성, 호르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 이제 혈액 방어작용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크게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신경계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그지? 그 중에서 이제 신경. 니네 왜 중학교 때 그 생물의 구성 단계 그래서, 그지? 특히 동물의 경우에는 어때? 세포, 조직, 기관, 기관계, 개체 이런 순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배웠잖아. 그지? 그럼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운 이 신경은 구성 단계로 따지면 일종의 조직이야, 조직. 신경 조직. 이렇게. 그러면 조직이라는 거는 뭐야?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신경 조직을 이루는 신경세포가 있겠지. 신경세포. 그지? 신경세포들이 모여서 신경 조직을 형성하는 거거든. 자, 그럼 우리가 이 신경세포를 뭐라고 부르냐? 바로 뉴런이라고 부르는 거야. 뉴런. 그지? 뉴런이라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뉴런. 그럼 이 뉴런이라는 신경세포, 이거 똑같은 말이야. 신경세포, 뉴런이다. 그지? 신경세포를 뉴런이라 부르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세포니까 딱 떠오르는 게 왜 세포 안에 뭐 핵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소기관이 있죠. 근데 조금 생김새가 좀 특이하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뉴런도 세 가지가 있어. 자, 니네 알다시피 신경이라는 게 감각신경이라는 게 있고, 연합신경이라는 게 있고, 운동신경이라는 게 세 가지가 있어. 자, 감각신경은 말 그대로 볼까? 우리 몸에 감각기관이라는 데가 있지. 그지? 눈, 코, 귀, 뭐 혀, 피부 이런 감각기관하고 그 다음에 그 감각기관을 책임진 애가 뇌거든. 그러니까 감각기관하고 이 중추라 그래. 중추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신경이 감각신경이야. 감각신경은 그지? 감각기관하고 감각기라고도 하는데 감각기와 중추 사이에 연결된 신경이야. 그래서 감각기관은 자극을 받아들이거든. 예를 들어서 내가 눈으로 보는 거잖아. 눈으로 보려면 눈이라는 감각기관으로 빛이 들어와. 그럼 그거를 중추라고 하는 뇌까지 전달해준 역할을 하는 게 감각신경인 거야. 그럼 그 감각신경을 이루고 있는 감각세포를 다른 말로 뭐라? 감각뉴런이라는 거야. 감각뉴런. 그러니까 감각신경은 감각뉴런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 다음에 이제 연합신경은 뭐냐면, 우리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열 수는 없지만 뚜껑에 여기 뇌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뇌에도, 뇌 자체에도 있지만 그 뇌를 또 덮고 있는 신경들이 있어. 그 뇌에는 여러 신경들이 막 분포하고 있거든? 그게 연합신경이야. 그래서 연합신경은 감각기로부터 자극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자, 자극이란 말이 계속 나올 거야. 그럼 자극이 뭐냐면, 내 몸이 이렇게 있으면 내 몸 바깥에서 어떤 환경이 변해. 몸 같은 내 몸에 대해서 뭔가 변화가 생기고 그게 다 자극이야. 내 눈에 빛이 확 들어와. 자극이 주어진 거야. 피부를 꼬집었어. 자극이 주어진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방구를 꼈어. 그럼 그 기체가 니네 코로 들어갔어. 자극이 주어진 거야. 그런 자극들을 감각기로부터 자극을 받아서, 그지? 자극을 받아서, 그럼 그 자극에 대해서 뭔가 내 어떤 행동들, 반응들이 나타날 거 아니야. 반응기관이라고 하거든. 뭐 예를 들어서 빛이 눈으로 들어오면 그 눈에 의해서 내가 사물을 보게 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피부를 꼬집으면 아픔을 느끼는 거. 어떤 반응이 나타날 거 아니야. 그 반응기라고 하는데 그 반응이 나타나는 곳을 감각기관으로부터 자극을 받아서 그 자극에 대해서 어떤 판단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명령을 반응기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신경이 연합신경인 거야. 그죠? 그 다음에 그럼 운동신경은 뭐겠어? 운동신경. 뇌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통증을 느끼려면 뇌에서 여기다가 뭔가 신호를 보내줘야 통증을 느껴지는 거거든. 반응이 나타나는 거거든. 그럼 그 반응기로, 그지? 이 연합신경이 운동신경을 통해서 반응기로 명령을 보내주는 거지. 그지? 그래서 중추의 명령을, 중추라고 하거든. 중추의 명령. 여기서 중추는 그냥 뇌라고 생각하면 쉬워. 뇌나 이런 연합신경의 명령을 반응기로 전달하는 신경이 운동신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각각 감각신경, 연합신경, 운동신경이 하는 뭐 대략적인 내용인데, 그래서 감각신경은 감각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고, 그럼 연합신경은 연합뉴런이라는 걸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운동신경은 그러면 운동뉴런이라는 애들이 모여서 운동신경을 이루는 거야. 운동뉴런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지? 그래서 여기 지금 써놓은 것처럼 뉴런이라고 하는 신경세포도 종류가 이렇게 크게 세 가지. 감각뉴런, 연합뉴런, 운동뉴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뉜다 이거야. 그래서 어쨌든 얘네들이 다 세포야. 세포인데 조금 특이하게 생긴 세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얘네들마다도 생김새가 좀 달라. 그럼 그 중에서도 요 운동뉴런을 가지고 우리가 뉴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이 말이야. 운동뉴런. 자, 적어볼게. 예를 들어서 이제 운동뉴런이다. 응? 운동뉴런이라는 세포가 어떻게 생겼냐? 일단 세포하면 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핵이 들어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핵이 들어있는 부분이 있고 그 주변으로 가지처럼 돌기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뻗어나와 있거든. 그럼 그 중에서도 길다랗게 한 가닥이 쭉 뻗어나와 있어. 이거를 축삭돌기라고 해요. 축삭돌기. 그 다음에 이제 이 주변으로, 이 핵이 있는 부분 주변으로 이렇게 나뭇가지처럼 또 뻗어나와 있는 애들이 있거든. 요거는 이제 우리가 가지돌기라. 나뭇가지처럼 뻗어나와 있다 그래서 가지돌기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요 가운데 핵이 들어있는 요 부분을 신경, 세포, 체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뉴런에 따라 요 축삭돌기를 있잖아. 중간중간에 뭔가 이렇게 휴반세포라고 하는 애들이 이렇게 둘둘둘 감싸고 있거든. 이렇게 둘둘둘 이렇게 감싸고 있어. 휴반세포라고 하는 애들이 이렇게 중간중간 둘둘둘 감싸고 있어.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그러면 이제 이런 운동뉴런들이 모여서 운동신경을 이루는데 그 명령을 보내준다 그랬잖아. 어떻게 보내냐면 일종의 전기신호에 의해서 보내지는 거야. 일종의 전선 같은 역할을 하는 거라 생각하면 되거든. 근데 이때 이 중간에 이 휴반세포가 둘둘둘 말려 있어. 그래서 이 부분을 마리집이라고 하거든. 마리집. 그러면은 이제 전기신호가 이렇게 쭉 갈 때 이 마리집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우리 전선에다 검정 테이프 감은 거랑 비슷해. 검정 테이프 감으면 전기가 통해 안 통해? 보통 이제 전선이 끊어지면 내가 이은 다음에 검정 테이프 감잖아. 그 이유가 그 검정 테이프에 의해서 이제 전기가 외부로 빠져나가는 걸 막아주잖아. 절연체 역할을 한다 그래. 절연체. 그러니까 전기 신호에 의해서 쭉 전달이 될 때 이 마리집이라고 하는 부분은 절연체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보면 돼. 봐봐. 축삭돌기에 따라서 뭐 전류가 흘러가는 거 아니야. 전류가 흐른다고 치면 이 마리집 부분 전기가 안 통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뛰어넘어. 전기가 그냥 쭉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뛰어넘으면서 가요. 뛰어넘으면서 가. 그래서 마리집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빨라. 속도가. 그럼 두 가지인 거야. 지금 여기 뉴런이 이렇게 축삭돌기라는 부분이 마리집으로 쌓여있는 놈도 있고 어떤 뉴런은 똑같이 이제 신경세포체가 있고 핵이 있고 그 다음에 축삭돌기가 이렇게 있는데 마리집이라는 걸로 그러니까 축삭돌기 마리집이 없는 뉴런도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이렇게 마리집이 있는 경우를 마리집 뉴런이라고도 불러. 근데 만약에 축삭돌기에 이른바 마리집이라는 게 없어. 그냥 쭉 길게 한 가닥만 있어. 이런 경우에는 민마리집 뉴런이다. 이렇게 얘기해. 알겠네? 민마리집 뉴런이라. 그래서 일종의 전기 신호에 의해서 그게 전달이 되는 거라 그랬잖아.
그래서 마리집 뉴런이 민마리집 뉴런에 비해서 똑같이 전기 신호를 보내더라도 얘가 속도가 더 빨라. 왜 빠른지는 뒤에 가면 나올 거야. 얘가 더 빠릅니다. 그 다음에 얘기가 나온 김에 하자면 그래서 마리집이 있는 게 없는 거보다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예를 들어 니네가 여기다가 이 뉴런 하나 놓고 핀으로 찔렀다 치자. 그러니까 자극을 준 거야. 자극을 주면 여기서 이제 어떤 전기적인 신호가 생겨. 그 전기 신호가 쭉 가는 거거든. 그럼 그거를 흥분이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해. 내가 시찬이 여기 손을 꼬집었어. 여기다 자극을 준 거지. 그럼 그 지점에서 흥분이 발생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흥분이 발생하면 일종의 전기 신호에서 쭉 가는 거야. 쭉 가는 거야. 쭉 갈 때 그걸 뭐 이제 전도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얘는 뛰어넘으면서 가게 돼 이렇게. 근데 얘는 그냥 가거든. 뒤에 가면 나오죠. 그래서 뛰어넘는 게 훨씬 빠른 거야. 이거 흥분이 전도되는 속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마리집이 민마리집 뉴런에 비해서는 흥분 전도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민마리집 뉴런도 말이야. 이 축삭돌기에 굵기가 있을 거 아니야. 굵기가. 물론 이게 눈에 뭐 육안에 보일 만큼 굵다 이런 의미는 아주 하여튼 굵기의 차이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어떤 민마리집 뉴런은 좀 얇어. 이 축삭돌기의 굵기가. 근데 어떤 민마리집 뉴런은 축삭돌기가 굵어. 그러면 같은 민마리집이라 하더라도 있잖아. 굵은 게 더 빨라. 니네 중학교 때 그 전선의 전류 흐르는 거 배웠지? 전선의 전류가 흐르면 무조건 저항이라는 게 있어. 그지? 저항이라는 게 작아야 전류가 잘 흐르잖아. 니네 전선이 얇은 거랑 굵은 거 중에 어떤 게 저항이 더 크지? 얇은 게 더 큰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이 터널을 간다고 하면 얘는 간신히 뭐야? 기어서 가야 되는데 얘는 서서 갈 수 있거든. 전선으로 따지면 그지? 누가 더 잘? 얘가 잘 갈 거야. 그래서 같은 민마리집이라 하더라도 이 축삭돌기의 굵기가 더 굵은 애가 그 흥분이 전도되는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죠? 그 내용도 좀 같이 기억을 좀 해두시면 돼요. 거기 보면은 뉴런의 종류 그래가지고 마리집 유무에 따른 구분 그래서 나와 있지. 마리집 신경. 그래서 마리집 뉴런으로 이루어진 신경은 마리집 신경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마리집이 없는 경우에는 그지 민마리집 뉴런 그런 뉴런으로 이루어진 신경은 민마리집 신경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야. 알겠니?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이 운동 뉴런만 지금 운동 뉴런으로 설명을 해서 그런 거지. 아까 여기 했던 감각 뉴런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감각 뉴런도 있는 애가 있고 없는 애가 있다 이거지, 그지? 뭐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이 생김새를 운동 뉴런 가지고 얘기를 해서 그런 거다, 그지? 자, 다시 얘기하지만 그래서 이게 일종의 세포이기 때문에 핵이 있는데 핵이 들어있는 부분이 신경세포체. 그 다음에 그 주변에 나뭇가지처럼 돌기가 뻗어나와 있다. 그건 가지돌기. 그 다음에 길다랗게 한 가닥 뻗어나와 있는 건 축삭돌기라고 한다. 자, 각각 어떤 일을 하느냐? 일단 가지돌기는 방금 얘기했지. 어떤 외부에서 자극이 주어졌을 때 그 자극을 신경세포체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신경세포체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경세포체에는 핵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세포 하나도 생명활동을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뉴런의 생명활동을 조절해. 뉴런의 생명활동을 조절하고 그 다음에 자 가지돌기가 자극을 받아서 전기신호가 이제 생겨서 신경세포체한테 건네주면 신경세포체는 그거를 축삭돌기 쪽으로 또 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자극을 축삭돌기 쪽으로 보내준다. 이제 축삭돌기 쪽으로 보내준다 이거야. 그럼 이제 여기 쭉 가. 이제 뭐 뛰어넘어서 가든 그냥 가든 쭉 가. 여 끝까지 가잖아. 자, 그러면 이런 뉴런들이 모여서 신경이 된다 그랬잖아. 그럼 잘 봐야 돼. 그럼 축삭돌기는 무슨 일을 하느냐? 얘 봐봐.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필기도 좀 잘 해놔야 된다. 필기도 잘 해놔야 돼. 그 지금 보면 1페이지 아래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 볼 수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운동 뉴런이 이렇게 있다고 치자. 운동 뉴런이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그 다음에 그런 운동 뉴런들이 모여서 운동 신경을 형성한다고 치면 그 옆에 또 다른 운동 뉴런이 하나가 더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있어. 이런 식으로. 자, 지금 여기서부터 요거 하나가 운동 뉴런인 거야. 요거 하나가 또 다른, 자, 그럼 봐봐. 이쪽에 운동 뉴런이 하나가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이쪽에 또 운동 뉴런이 하나가 또 있어. 이런 식으로 이어져 있는데 얘네가 중간이 직접적으로 이어져 있는 게 아니라 약간 그냥 마주보고 있는 형태거든. 이렇게 뉴런과 뉴런 사이에 약간 떨어져 있어서 마주보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이쪽 뉴런의 축삭돌기하고 이쪽 뉴런의 가지돌기 쪽에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거든. 자,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시냅스 또는 신경절이라고 불러. 알겠니? 시냅스 또는 뭐라 부른다고? 신경절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뉴런들이 모여서 신경을 이루는데 뉴런과 뉴런이 직접 이어져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마주보고 있는 상태에 떨어져 있거든. 그 부분을 뭐라 부른다? 시냅스라고. 시냅스로 이어져 있는 거야. 그러면 자, 봐봐. 여기다 이제 내가 핀셋을 찔러갖고 자극을 주면 일종의 전기 신호가 생겨서 그게 신경세포체로 가고 신경세포체에서는 그걸 축삭돌기 쪽으로 보내면 축삭돌기 따라 쭉 가겠지? 근데 가다 보면 여기가 끊겼거든? 끊겼잖아. 끊겼지만 이게 건너가요. 건너가. 어떻게 해서 건너가는지 뒤에 가면 나올 거야. 그래서 건너가면 또 얘 이쪽 운동 뉴런 입장에서는 이쪽에다 자극을 준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야. 그러면 또 거기서 전기 신호가 생겨서 또 쭉 가, 이게. 그 속도가 매우 빨라. 그지? 그렇잖아. 니네 여기 꼬집어서 아픔을 느끼는 게 어때? 꼬집으면 그 즉시 아프잖아. 벌써 그 사이에 갔다가 왔거든? 이런 전기 신호에 의해서 쭉 갔다가 온 거야, 벌써. 굉장히 빠르지, 그지? 자, 아무튼. 그러면, 자, 이렇게 한 뉴런 안에서 어떤 자극이 주어졌을 때 전기 신호가 한 뉴런 안에서 가는 거는 전도라고 표현하고요. 가다가 시냅스를 만나면 건너가야 되잖아. 좀 이따 어떻게 더 건너가는지 좀 이따 나와. 그거는 뭐라고 하냐면 전달이라고 표현해. 전달. 전달. 그래서 이렇게 뉴런과 뉴런들이 시냅스를 사이로 연결이 돼 있다. 그래서 그런 뉴런들이 모여서 신경을 형성하는 거다. 그지?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지금 선생님이 운동 뉴런 가지고 얘기를 했다만 예를 들어서 감각 뉴런들이 모여서 감각신경. 그럼 그 감각 신경이 결국에는 이 뇌에 있는 혹은 이 뒤에 등뼈 안에 척수라고 하는 부분에 있는 연합신경하고 또 시냅스로 마주 볼 거고 그럼 연합신경은 또 시냅스로 운동신경하고 마주 볼 거 이렇게 되겠지. 이제 자 그리고 형태가 어떻게 다르냐면은 운동 뉴런 이렇게 생겼잖아. 감각 뉴런은 요 축삭돌기 가운데 이렇게 신경세포체가 있어. 생김새가 좀 다르다 그랬다. 그리고 연합 뉴런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리면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손이 이렇게 있어. 손이. 그럼 내 손에 감각신경이라는 게 이렇게 있단 말이야. 감각신경. 그지? 그게 이제 뇌까지 이어져 있다고 칩시다. 여기가 예를 들어 뇌라고 치자. 뇌. 뇌가 있는 부분이라고 치면은 내 손에서는 이렇게 축삭돌기가 쭉 이렇게 있어. 근데 피부, 팔이라고 하는 감각기관에서 뇌까지는 감각신경으로 이루어져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감각신경은 감각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다 했지? 그 감각 뉴런은 저기 그려져 있는 운동 뉴런과 달리 이런 식으로 신경세포체라고 하는 게 축삭돌기 중간에 이렇게 달려있어. 자, 그래서 그 이제 감각 뉴런이 쭉 이렇게 이어져. 감각 뉴런끼리 이어져서 감각신경을 형성하면 뇌에 있는 곳에 가면 연합 뉴런이라는 게 이렇게 있다고, 연합 뉴런. 그럼 그 연합 뉴런은 또 이런 식으로 뭐야? 가지돌기들이 되게 많아. 가지돌기가 되게 많아. 축삭돌기보단 가지돌기가 많아서 사방에서 오는 신경들하고 이렇게 시냅스로 마주보면서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그게 이제 나한테 또 뭐 예를 들어 다리로 다리 쪽으로 이렇게 이제 명령을 예를 들어서 보내준다. 라고 하면 뇌하고 다리 사이에는 이런 운동 뉴런으로 이루어진 운동신경으로 이루어져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이쪽에 이제 또 가지돌기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이야.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연합 뉴런이 또 운동 뉴런하고 이런 식으로 또 시냅스 사이에도 또 이어져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희찬이 꼬집은 거지. 그럼 그 자극이 감각 뉴런으로 이루어진 감각신경을 따라서 연합 뉴런까지 가면 얘가 이제 또 한편을 일로 보내. 이제 여기에도 운동신경이 있거든. 그럼 이제 내가 아픔을 느끼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발로 한 대 후려차는 거야. 그러면 그 연합 신경이 그 명령을 다리로 이어진 운동 신경으로 쭉 보내게 되면 그 결과 다리에 있는 근육이 움직이면서 내가 다리를 들어서 축 엉덩이를 차게 되는 거란 말이지. 그치? 이런 식으로. 그래서 뉴런과 뉴런은 뭐 종류는 조금씩 다양하게 있지만은 세 종류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게 시냅스라는 걸로 다 이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니? 그 다음에 이게 세포니까 핵이 있다 그랬잖아. 야, 특히 운동 뉴런 같은 경우에 여기 신경세포체 안에 핵이 들어있다만 아까 여기 마리집이라고 하는 게 휴반세포라는 게 둘둘둘 감겨있는 부분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여기도 핵이 있어요. 이렇게 휴반세포들도 이렇게 핵을 하나씩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니네 나중에 시험 볼 때 이게 종종 나와요. 이 운동 뉴런은 핵이 몇 개야? 여러 개가 있지. 그래서 다핵세포라고도 부릅니다. 다핵세포. 이것도 써놔라. 핵이 여러 개 갖고 있는 세포다. 그래서 다핵세포라고도 한다. 라는 것도 써놓으시면 되겠어.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하자면은 여기 이제 마리집하고 마리집이 중간중간 이렇게 끊어져 있거든. 이 마리집과 마리집 사이에 중간중간 끊어져 있는 부분을 뭐라 부르냐면은 랑비의 결절이라고도 불러. 랑비의 결절. 랑비의 결절이라고도 부른다. 그래서 뉴런이라고 하는 게 감각 뉴런, 연합 뉴런, 운동 뉴런이 있고 뉴런이 어떻게 생겨 먹었다.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뉴런의 구조가 이렇다. 이런 뭐 시냅스라는 명칭, 그다음에 뭐 마리집이라는 명칭, 랑비의 결절이라는 명칭 이런 거 좀 꼭 기억을 좀 해둬야 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페이지 가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뉴런에다가 혹은 내가 뭐 예주로 꼬집어서 자극을 주면, 그제? 자극을 주면 그 일종의 이제 전기 신호가 생겨서 마치 전선에 전류 흐르듯이 그게 간다 그랬잖아.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가게 되는가? 그 원리는 뭔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자 이거야. 자, 마찬가지로 이것도 운동 뉴런을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운동 뉴런. 운동 뉴런을 가지고 얘기를 해봅시다. 자, 운동 뉴런이 이렇게 이제 하나가 있다고 합시다. 그 축삭돌기에 마리집이라는 게 이렇게 이제 중간중간이 이렇게 감겨 있다고. 감겨 있다고 하자 이거야. 이렇게 감겨 있다고 합시다. 그지? 그럼 이제 요 마리집 중간중간에 요 마리집이 없는 부분이 있다 그랬죠. 여기를 뭐라고 한다 그랬어? 랑비의 결절이라고 한다 그랬어. 랑비의 결절. 그죠? 그러면은 자, 이제 이쪽 가지돌기야. 뭐 가지돌기든 축삭돌기든 어쨌든 세포야, 세포. 그지? 그럼 내가 여기다가 이제 자극을 딱 준다고 치자 이거지. 자극. 근데 사실 자극도 그냥 자극은 아니야. 항상 이런 말이 나오거든. 무슨 자극이라고 나오냐면 역치 이상의 자극이다 이런 말이 나와. 역치 이상의 자극. 그러니까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꼬집는 걸로 예를 들자면 내가 꼬집어. 근데 사실 살살 꼬집으면 안 아프잖아. 근데 내가 이제 그 상태에서 점점점 힘을 주다 보면, 그지?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살살 꼬집을 때 한 꼬집는 세기가 한 2 정도 된다고 치자. 근데 이 상태에서 내가 힘을 점점 많이 주는 거야. 꼬집는 세기가 3, 4, 5, 6, 7, 8쯤 되니까 이제부터는 아프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 내가 이만큼으로 꼬집었을 때는 아픔을 안 느꼈잖아. 꼬집었어도. 그치? 그러다가 점점점 세게 꼬집었더니 8 정도 세기로 꼬집었더니 이제부터 아프기 시작하지. 이게 역치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다가 이제 자극을 주면 일종의 전기 신호가 생긴다 그랬잖아. 근데 무턱대고 자극을 준다고 전기 신호가 생기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꼬집은 거에 비유한 거랑 똑같은 거야. 내가 이만큼의 자극을 줬는데 아픔을 느끼지 않는다라는 건 전기 신호 안 생긴다는 의미거든. 그러다가 자극을 점점점 세게 줬더니 8 정도 자극을 줬더니만 그때 아픔을 느꼈어. 그럼 그때 전기 신호가 생기는 거지. 그럼 그때 요 8이라는 자극을 역치라고 표현하는 거야. 역치. 그래서 뭐 말이 어려우면은 니네가 공부할 때 나오는 자극은 다 항상 역치 이상의 자극이다라고만 일단 기억해줘도 돼.
그럼 이제 여기다 자극을 주면은 전기 신호가 생긴다 그랬지. 어떻게 해서 생기냐 이거지. 자, 여기 봐봐. 요 가지돌기가 됐건 혹은 여기 축삭돌기가 됐건 해봐. 여기를 내가 확대를 한다고 해볼게. 확대. 자, 여기 봐봐. 잘 봐야 돼. 이렇게 이제 축삭돌기를 내가 이렇게 확대를 한 거예요. 축삭돌기야. 요걸 확대한 게 요거야. 그럼 이게 세포니까 이 양쪽은 세포막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니네 1학년 때 배웠어. 세포막 뭘로 이루어져 있다고? 인지질 이중층과 그 사이사이에 통로 역할을 하는 뭐가 있다?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배웠잖아. 똑같은 거야. 그런데 이 세포막을, 이게 이제 세포막이야. 축삭돌기의 세포막인데 이 세포막을 경계로 이제 여기는 축삭돌기 안쪽이고 바깥쪽인데 이 안쪽과 바깥쪽에는 특히 두 가지를 꼭 외워야 돼. 나트륨이라는 이온하고 칼륨이라는 이온이 있어. 나트륨이라는 이온, 칼륨이라는 이온. 근데 그 나트륨하고 칼륨이라는 이온이 있잖아. 잘 봐. 여기가 세포의 안쪽이잖아. 그치? 세포의 안쪽이고 여기가 이제 바깥쪽인데 세포 안쪽에도 나트륨하고 칼륨이 있고 바깥쪽에도 나트륨하고 칼륨이 있어. 그런데 나트륨은 세포 바깥에가 훨씬 더 많아. 그 다음에 칼륨이란 이온은 세포 안쪽이 훨씬 많아. 그 다음에 그럼 이런 이온들이 있으면 니네 세포막이 인지질과 그 사이에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잖아. 니네 그래서 왜 1학년 때 그거 배웠잖아. 확산 배웠잖아. 확산. 뭐 단순 확산, 촉진 확산 이런 거 배웠지? 이런 나트륨과 칼륨이 들락날락하는 통로가 있어. 단백질로 된 통로가 있어. 전용 통로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트륨이 라는 이온이 들락날락할 수 있는 통로, 나트륨 통로가 이렇게 있어. 표면에, 이 세포막 표면에 나트륨이라는 이온이 들락날락할 수 있는 나트륨 통로가 있어.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칼륨이라는 이온이 또 전용으로 들락날락할 수 있는 칼륨 통로가 있어. 이렇게. 그래서 나트륨은 요 통로로만 다니는 거고 칼륨은 요 통로로만 다니는 거야. 그런데 니네 생각, 통로가 닫혀있다 열리잖아. 예를 들어 나트륨을 생각해봐. 얘는 뭐 일로만 어쨌든 들락날락 하는데 통로가 만약에 열리면 바깥에가 나트륨이 많고 안쪽이 적으니까 뭐가 일어나겠니? 통로가 열리는 순간 확산이 일어나는 거야. 확산. 어디서 어딜로?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그러면 칼륨도 마찬가지지. 칼륨이 들락날락하는 전용 통로가 있대. 그래서 만약에 이 통로가 열리면 어떻게 될까? 칼륨은 안쪽이 더 많다고 했으니까 바깥쪽이 적으니까 마찬가지로 많은 데서 적은 데로 마찬가지로 확산이 일어나는 거지. 다만 나트륨은 확산이 일어나면 밖에서 안으로 확산이 될 거고 칼륨은 안에서 밖으로 확산이 돼. 이 차이밖에 없겠지. 그 다음에 이 세포막에는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단백질로 이루어진 건데 또 이런 애가 있어. 나트륨 칼륨 펌프라는 게 있어. 나트륨 칼륨 펌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트륨 칼륨 펌프라는 게 있어. 펌프. 그럼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나트륨 칼륨 펌프도 단백질로 이루어진 애인데 나트륨하고 칼륨을 펌프처럼 옮겨주는 애야. 그럼 니네 펌프 역할이 뭐지? 확산은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저절로 가는 거라면 니네 펌프의 역할이 뭐야? 적은 데서 많은, 그러니까 물 같은 경우에 저 아래쪽 땅속 깊은 곳에 있는 물을 높은 곳으로 억지로 끌어올려주는 게 펌프잖아. 자, 정리하면 이거야. 이 축삭돌기나 이 가지돌기의 여기를 일부분을 확대를 해보면 이런 모습을 띠거든. 그래서 이게 이제 축삭돌기로 확대한 거라고 하면 여기가 축삭돌기 안쪽이고 바깥쪽이라고 하면 세포막이 있겠지. 그 세포막에는 이런 여러 가지 단백질로 이루어진 통로하고 펌프 역할을 해주는 게 있다. 그리고 그때 그 안쪽과 바깥쪽으로는 나트륨과 칼륨이라는 이온들이 이렇게 분포하고 있어. 이거 꼭 외워놔야 돼. 나트륨은 어디가에서 많다고? 세포의 바깥쪽에 많고 칼륨은 세포의 안쪽에 많은 거야. 알겠니? 자, 그럼 여기다 이제 옮겨서 한번 그려볼게. 자, 나트륨이 들락날락하는 통로, 칼륨이 들락날락하는 통로, 그 다음에 이쪽에 나트륨, 칼륨, 펌프 뭐 이렇게.
이렇게 있어. 그지? 그래서 자, 나트륨은 안쪽보다는 바깥쪽에가 많다 그랬고, 칼륨은 안쪽이 바깥쪽보다 많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죠? 자, 이 뉴런을 딱 놓고 아무런 자극을 주지 않았을 때, 자, 요때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분극이라 그래. 뭐라고 한다고? 분극. 뭐가 없을 때 아무런 자극, 그러니까 평상시 아무런 자극도 주어지지 않았을 때. 근데 자, 여기가 이제 안쪽인 거잖아. 여기 바깥쪽인데, 이 특히 안쪽에는 말이야, 나트륨하고 칼륨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나트륨하고 칼륨은 어쨌든 양이온이잖아. 음전하를 띠는 단백질들이 굉장히 많대. 음전하. 그러니까 나트륨하고 칼륨이란 양이온도 있지만 음전하 띠는 애가 더 많아. 그러면 이 축삭돌기의 바깥쪽을 기준으로 말이야. 그러니까 바깥쪽에는 양이온들만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안쪽에는 양이온도 있지만 음전하 띠는 애가 훨씬 더 많은 거야. 그러면 바깥쪽을 기준으로 안쪽은 어때?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띄는 거잖아. 바깥쪽이 전체적으로 플러스라면 안쪽은 양이온보다 음전하가 더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마이너스를 띄겠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바깥쪽하고 안쪽하고 전위차라는 게 생겨있어. 전위차. 그게 얼마인가 측정을 해봤대. 어디가 기준이라고? 바깥쪽이 기준이야. 바깥쪽이 상대적으로 플러스를 띄고 안쪽이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띄고 있거든? 그래서 바깥쪽과 안쪽의 전위 차이라는 걸 한번 재봤대. 그랬더니만 대략 마이너스 70mV 정도 나오더래. 언제? 평상시에. 아무런 그냥 이런 평상시에는 이 축삭돌기의 바깥쪽과 안쪽이 마이너스 70mV 정도의 전위차를 띠고 있더래.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휴지전위라고 표현해. 뭐라고 한다고? 휴지전위. 자, 그럼 선생님 예를 들어볼게. 봐봐. 자, 지금 이런 상태인 거거든. 바깥쪽은 상대적으로 플러스 전기를 띄고 있는 거고, 안쪽은 양이온이 있긴 하지만 음전하 띄는 애가 더 많아서 상대적으로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거야. 그래서 바깥쪽을 기준으로 안쪽하고의 차이를 재보면 지금 마이너스 70이 나오는 상태인 거거든. 자, 그럼 문제 한번 내볼게. 있잖아. 만약에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를 쟀어. 어떻게 될까? 전위차라는 게 있어, 없어? 없지. 그렇잖아.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면 둘 다 바깥쪽이니까 0이겠지. 이러면 전위차가 0인 거야. 그럼 만약에 안쪽을 기준으로 바깥쪽하고 차이를 쟀어. 그럼 얼마가 돼? 바깥쪽을 기준으로 안쪽하고 쟀을 때 마이너스 70이면 안쪽을 기준으로 바깥쪽을 재면은 플러스 70 나오는 거야. 알겠지? 근데 간혹 이런 문제도 나오거든. 근데 아무튼 너희는 지금 마이너스 70이라는 것만 기억해두면 돼. 그래서 평상시에 분극 상태라고 하는데 평상시에는 바깥쪽이 상대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다. 그리고 안쪽은 양이온도 있긴 하지만 음전하 띄는 애들이 더 많아서 상대적으로 마이너스를 띠고 있다. 그래서 그때 바깥쪽하고 안쪽의 차이가 마이너스 70mV 정도 된다. 그럼 그 마이너스 70mV를 휴지전이라고 한다 이 말이야. 알겠니? 휴지전이라고 한다 이거지. 근데 이 상태에서 내가 요 지점에다가 여기다가 자극을 빵 준 거야. 확 찔렀다고 치자. 찌르면 잘 봐. 찌르면 여기다 자극을 빡 준 거야. 자극을 딱 줘.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극을 주는 순간 통로가 열려요. 어떤 통로가 열리냐면 이렇게. 자, 여기다 자극을 빵 주잖아. 그러니까 내가 축삭돌기 찔렀다고 치는 거야. 찔렀다고 치면 그 순간 통로가 열려. 자, 통로가 두 종류잖아. 나트륨 통로도 있고 칼륨 통로도 있잖아. 자, 나트륨 통로가 열려버리는 거야. 나트륨 통로가 열려. 열려. 잘 봐. 근데 그때 칼륨 통로는 거의 닫혀 있긴 해. 칼륨 통로는 닫혀 있어요. 뭐 거의 닫혀 있어.
조금 열려 있는 것도 있긴 한데 그냥 칼륨 통로는 닫혀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 축삭돌기에다 자극을 주면 누가 열려버린다? 나트륨 통로가 열려버리는 거야. 그럼 열리는 순간 어떻게 될까? 나트륨이라는 애가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는데 나트륨은 바깥에가 훨씬 많다면서 그랬는데 통로가 열려버린 거야. 그럼 뭐가 일어나겠어? 확산이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통로가 열리면 밖에 있던 나트륨들이 안으로 막 쏟아져 들어가는 거야. 뭐에 의해서? 확산에 의해서. 물론 여전히 안쪽에 칼륨은 그대로야. 그대로야. 못 움직이지. 얘는 통로가 닫혀 있으니까. 이렇게 돼. 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 자, 이러면 이제 봐라. 안쪽이 음전하도 있고 양이온도 있지만 음전하가 많아서 마이너스를 띄고 있었는데 야, 통로가 열리면서 밖에서 플러스 띈 애가 막 들어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안쪽이 원래 마이너스를 띄고 있던 게 플러스 띈 애가 점점 많아지니까 안쪽이 점점 뭘로 바뀌어가? 상대적으로 플러스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오히려 바깥쪽이 마이너스 전기로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야. 자, 그럼 봐봐. 그럼 이때 바깥을 기준으로 바깥하고 안쪽의 차이를 재면 어떻게 되겠어? 그 값이 플러스가 나와버리겠지? 원래 마이너스 70이었는데 그 값이 나트륨이 막 쏟아져 들어가면서 어떻게 돼? 점점 그 값이 플러스로 바뀌어. 그래서 대략 플러스 30에서 35까지 점점 마이너스 70에서 쫙 올라가. 전위가 상승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 플러스 30에서 35 정도까지 상승을 해버려. 자, 이와 같은 상태를 우리가 탈분극이라고 하는 거야. 탈분극. 그러니까 내가 뉴런을 요 손에 비유하자면 지금 손에 아무런 자극이 주어지지 않을 때가 현재 분극 상태야. 근데 내가 여기 손을 꼬집는 순간 이 손은 탈분극으로 바뀐다고요. 자극을 주는 순간 그 지점이 탈분극이 된다 이렇게 표현한다. 탈분극이 되면서 이걸 막전이라고 하거든. 막전이가 마이너스 70이었는데 플러스 30까지 쫙 상승한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얘기 안 한 게 있는데 봐. 여기 펌프 있었지. 야, 평상시에 이 펌프는 무슨 일을 할까? 얘는 자, 통로를 통해서는 확산이 일어나잖아. 펌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적은 데서 많은 데로 보내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평상시에 뭘 하는 애냐면 야, 나트륨은 어디가? 밖이 많지. 얘는 나트륨을 안에서 밖으로 내보내고요. 그러니까 적은 데서 많은 데로 억지로 내보내. 그리고 반대로 칼륨은 밖에서 안으로 들여보내.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마이너스 70이 계속 유지가 되게 해주는 애야. 얘는. 탈분극 때도 얘는 여전히 이 일을 하고 있어. 그래서 너네 나트륨하고 칼륨 펌프는 항상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특히 분극 상태일 때는 나트륨 칼륨 펌프가 나트륨하고 칼륨을 적은 데서 많은 데로 보내준다. 펌프니까. 알겠니? 그 원리는 능동수송이라고 해요. 능동수송. 그래서 그 능동수송에 의해서 나트륨하고 칼륨을 이동시키면서 이 전위 차이를 유지시켜주는 역할, 막전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러다가 이제 자극이 주어지면 그 자극을 받은 지점은 분극에서 탈분극이 되면서 막전이라고 하는 게 점점 상승을 한다. 이제 누가 열린다?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서 나트륨이 확산이 된다 이거야. 알겠니? 자, 그러면 봐봐.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한 번 딱 주고 말았어, 자극을. 그럼 자극을 준 순간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봐봐. 야, 그러고 나서 이제 자극을 안 줬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안쪽이 나트륨이 많아졌을 거 아니야. 근데 축삭돌기에 길이 쫙 있는데 근데 여기다만 자극을 줘서 여기만 지금 플러스가 많아졌잖아. 그럼 여기는 플러스가 적잖아, 양옆은. 그럼 얘가 시간이 지나면 여기 있는 플러스들이 어떻게 옆으로 확산이 돼 버리거든. 그러면 요 지점은 다시 어떻게 되겠어? 플러스가 줄어들겠지. 자, 자극을 한 번만 딱 줘. 자극을 준 순간엔 탈분이 되는데 자극을 주고 난 이후에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여기에 들어왔던 많아졌던 나트륨들이 옆으로 확산이 돼버려. 왜? 여기 이제 나트륨이 많아졌잖아. 근데 옆은 아직 나트륨이 적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많은 데서 조금 더 이렇게 확산이 돼버리거든. 그러면 이 부분은 다시 이제 시간이 지나면 나트륨 통로가 닫혀. 슬슬 닫힙니다. 닫혀.
나트륨 통로가 닫혀. 그러면서 자, 그 아까 이제 여기 안에 많이 들어왔던 나트륨들은 어떻게 된다고? 양쪽으로 확산이 돼 버린다고. 양쪽으로 확산이 돼.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되냐? 이번에는 칼륨 통로가 열려 버리는 거야. 시간이 좀 지나면. 칼륨 통로가 열려. 그럼 어떻게 되겠어? 칼륨은 안에는 많고 밖에 적었다며. 그래서 이번에는 나트륨 통로가 닫히면서 칼륨 통로가 열리니까 칼륨이 안에서 밖으로 막 나가버리는 거. 확산에 의해서. 자, 그럼 봐봐봐. 예, 여기 왕창 들어왔던 나트륨은 옆으로 확산돼서 가버리고 안쪽에 있던 칼륨은 왕창 밖으로 나가버리니까 이 안쪽은 다시 플러스가 점점 줄어들겠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안쪽이 다시 점점점 뭘로 바뀌어? 마이너스로 바뀌어. 그러면서 바깥쪽이 상대적으로 다시 점점 플러스가 되니까 막 전이가 어떻게 되는가? 막 전이가 플러스 30까지 올라갔던 애가 막 전이가 다시 쭉 내려가요. 그래서 마이너스 80까지 내려갔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제 다시 원래 상태로 회복을 하거든. 마이너스 70이 돼. 왜? 마이너스 80까지 내려가. 그럼 아까 얘기했지만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작동을 하면서 그걸 다시 마이너스 70으로 만들어줘. 자,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재분극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여기다 이제 말로 정리를 하면 이거야. 자, 어느 한 지점에다가 그 축삭돌기에서 운동뉴런의 축삭돌기에서 한 지점에다가 자극을 주게 되면 그 지점은 어떤 순서로 변해? 처음에는 분극이었는데 자극을 주면 그 지점이 탈분극이 되고 거기서 자극을 더 이상 주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그 지점이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재분극이라는 게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시간이 지나면 분극 상태로 회복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한 지점에다가 자극을 딱 한 번만 주면 그 지점은 이런 순서로 변해간다. 그럼 그때 각각의 상황일 때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라고요. 알겠니? 얘가 되면 또 시간이 지나면 얘가 되겠지. 한 지점에 자극을 딱 한 번 줬을 때 그 지점은 이런 순서로 변해간다라는 거예요. 알겠어? 이런 순서로 변해간다. 그걸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어렵니? 희찬아?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요 내용 또 이어서 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